공포썰은 한밤중에 혼자 읽으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지방에 있는 하숙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 집은 오래된 2층 목조 건물로 오래된 나무 냄새와 낡은 외관이 어딘가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하숙집에는 저를 포함해 총 5명의 학생들이 살고 있었죠. 방은 작았지만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위치 때문에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험 기간이었기에 모두 방에 틀어박혀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창밖 나무를 흔들고 있었죠. 저는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고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에는 거에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눈을 붙이려고 누웠습니다. 잠든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등 뒤에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더니 누군가가 제 방에 들어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각은 분명했지만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무겁게 눌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흔히들 말하는 가위에 눌린 것이었죠. 바로 그때 귓가에 오싹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줘. 아주 희미하고 간절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졌지만 여전히 몸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땀이 등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속으로 계속 외쳤습니다. 이건 꿈이야. 꿈일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제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무언가가 제 가슴 위에 올라타기라도 한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제 정신을 깨웠고 순간적으로 몸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전히 그 목소리가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른 하숙생들과 함께 식탁에 모였습니다. 식사 중 자연스럽게 어젯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2명의 학생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새벽녘에 같은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고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하숙집 주인 할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숙집이 세워지기 전 이곳에는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고 그곳에서 한 여인이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가끔씩 집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 셋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있지 않기로 약속했으며 이상한 느낌이 들 땐 냉장고에 붙여놓은 작은 종을 흔들며 서늘한 기운을 날려버리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그 일에 대해 잊어갔지만 가끔씩 그 여인의 목소리가 문득 떠오를 때면 여전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렇게 하숙 생활은 끝났지만 그 경험은 아직도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름밤, 문득 그 집이 그리울 때면 그날의 섬뜩한 기억과 함께 그 여인의 목소리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절대로 혼자 늦게까지 깨어있지 말자 라고.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 대학생이 기숙사에서 경험한 독특하고 소름 끼치는 사건을 다룬다. 대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었다. 내 방은 3층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고 내 룸메이트인 지훈이와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기숙사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만 되면 3층 복도의 끝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그저 친구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도 곧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고 아주 미세하게 울리는 듯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지훈이와 나는 그날 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보기로 했다. 옆방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고 복도에서도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은 점점 커졌고 정체 모를 소리와 함께 하나둘 다른 현상들이 기숙사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자신의 방에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경험했고 또 다른 친구는 벽에 붙어 있던 거울에 갑자기 손자국이 나타났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숙사 학생들 사이에서 퍼져나가자 많은 이들이 밤마다 방에 머물며 문을 잠그고 잠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 밤을 잊지 못한다. 지훈이가 방학을 맞아 고향에 돌아가 혼자 방에 있었던 밤이었다. 새벽 2시쯤 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의 소리는 바로 바깥쪽 벽에서 났고 더욱 선명하고 지속적으로 들렸다. 나는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몸을 웅크린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을 멈출 수 없어 마침내 몸을 일으켜 복도로 나갔다. 복도로 나서자마자 찬 기운이 몸을 스쳤다. 미세한 바람이라도 부는 듯했지만 창문들은 모두 닫혀 있었다. 소리는 이제 내 방 건너편 벽 쪽에서 그치지 않고 복도의 끝에 위치한 창고방에서 나는 듯했다. 나는 머뭇거리며 그곳으로 다가갔다. 창고 앞에 다다라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일순간의 정적이 지나고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창고는 평소처럼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춥고 어두워 보였다. 나는 휴대전화에 빛을 켜서 공간을 비춰보았다. 그리고 그때 벽 한쪽에 끔찍한 낙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도와줘. 라는 글자가 지저분한 필체로 벽에 새겨져 있었다. 놀라움에 뒤로 물러났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손자국, 그것도 사람의 것이 분명한 자국들이 낙서 주변에 있었다. 게다가 바닥에는 누구의 것인지 모를 낡은 신발 한 짝이 나뒹굴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로 마음먹었고 돌아서려는 순간 다시 문이 닫히면서 복도가 어두워졌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기숙사 관리자에게 창고 사건에 대해 말했고 이후로 창고는 폐수되었다. 그러나 소리는 여전히 가끔씩 들려왔고 아무도 그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친구들과 나는 그 사건을 창고의 비밀로 부르며 가끔씩 이야깃거리로 삼았지만 그 이상의 궁금증은 가지지 않기로 했다. 졸업 후에도 나는 그 기숙사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섬뜩한 기분에 사로잡혀야 했다. 때로는 그날 본 낙서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혹은 그곳에 살고 있을지 모를 어느 누군가의 외침이었을지도. 이 이야기는 아직도 그 기숙사에 남아 전해질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여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대도시의 형광등 불빛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주변 사람들도 친절하게 대해줘 이곳에서의 생활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다. 늦은 밤 마을의 작은 편의점에 다녀오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나 맷새가 우는 소리와는 달랐다. 이상하게 뭔가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낮은 울부짖음 같기도 한 소리였다. 나는 그 방향으로 귀를 기울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 기분이 이상했지만 나는 그저 동네의 늙은 고양이 중 하나가 내는 소리라고 치부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밤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때였다. 문득 창문 밖에서 그날 들었던 것과 비슷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나는 듯했다. 벌써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다. 지금쯤 밖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소리가 나는 쪽을 조심스레 내다봤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서히 길 건너편이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나는 그곳에 서 있는 형체 하나를 알아차렸다. 조명이 거의 없는 골목길 끝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머리가 길고 얼굴은 가려져 있었는데 땅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괜스레 소름이 돋아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주머니는 놀라며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마을에 이사 오기 전에 그 집에 살던 여자가 있었어. 남편이랑 크게 싸우고 그만 사고가 났었지. 그 사고 이후로 그 여자가 종종 마을 주변에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반신반의하며 별다른 일 없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중에 자주 깨어나곤 했고 깰 때마다 그 여자의 울음소리가 창문 밖에서 들려왔다. 매번 창문을 열어 확인했지만 정작 확인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환히 달이 뜬 밤에 깨어나 창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그 여자가 더 가까이 와 있었다. 그녀의 모습이 창문 바로 아래서 보였다. 무언가 손에 들고 있었고 곧바로 땅에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돌아서서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진 후 창문을 닫으려던 나는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 얼어붙었다. 작은 인형이었다. 낡고 오래된 인형이었지만 분명 내가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인형과 똑같았다. 왜 이런 것이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왜 그걸 여기 떨어뜨렸는지 알 수 없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나는 결국 며칠 뒤 이사를 결정했다. 나가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짐을 싸고 있을 때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그녀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았다. 불안에 떨며 문을 다시 한번 열고 밖을 내다봤다. 그녀는 없었다. 대신 대문 앞에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안녕히 가세요. 잊지 않을게요. 나는 이 쪽지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나에게 작별 인사를 남긴 것일까? 왜 날 기억한다는 것일까? 물음표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그날 밤 나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남은 짐을 챙겨 서둘러 그 마을을 떠났다. 그 이후로 그 여자의 울음소리도 낯선 쪽지도 더는 볼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 이 일은 내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지만 가끔 밤이 되면 그 특별한 울음소리가 들렸던 그 여름밤이 떠오르곤 했다.